정부는 화이자사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긴급 승인하고 100만 명분을 선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국가비전위원회를 출범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가 의혹의 몸통이라며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진주시가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게 급여를 잘못 지급하고 근무 평정을 임의로 변경해 승진 순위도 바꾼 것으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반값 아파트 의혹에 대한 KBS 보도 이후 거제시는 결국 시행사를 고발하고 재정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거제판 대장동 사건이라며 전 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대응 국면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효과성 검토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 품목 허가 전에도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작용 기전을 고려해 보면 다양한 변이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차단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입니다. 이 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코로나19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처방되며 체중이 40kg 이상인 12살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 번에 3알씩 하루 2차례 닷새간 복용하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의료 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먹는 치료제를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종류를 다양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해 병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는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이자와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10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먹는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07명으로 20일 만에 4,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한 주 전보다 1,1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주말에다 한파로 인해 검사 수가 줄기도 했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거리 두기를 연장할지는 오는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위중증 환자가 일주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청소년과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돼 2차 접종 후에 6개월이 지난 사람은 다중이용시설에 제약을 받습니다.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사흘 사이에 50여 명이 감염돼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단체 행사를 열었다는데요. 학생과 교직원 76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 또 200명을 넘겼습니다. 보도에 천현수 기자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누적 확진자 68명이 나온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76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겨울방학식도 원격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한 학년 전체가 참가하는 행사를 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확진자가 다닌 학원으로 진단검사 범위를 넓히고 확진자가 1명 이상 나온 다른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창원 65명, 진주 61명, 거제 24명, 김해 16명 등 모두 202명입니다. 김해의 요양병원 2곳, 거제와 양산의 목욕탕, 창원의 의료기관, 진주, 밀양, 양산, 거창의 교육기관에서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창원에서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중학생이 혼수 상태에 빠진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졌습니다.
소아당뇨를 앓던 이 중학생은 마산의 한 개인 병원에서 접종을 받았고 10하루가 지난 뒤 부산의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현재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중학생의 상태와 백신 접종의 연관성은 내년 1월 3일 환자가 입원한 지역인 부산시의 민관 합동대응팀이 심의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전체 1,600여 개의 66.6%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증 병상은 109개 가운데 33개 병상이 여유가 있습니다. 경남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10명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는 98만 3천여 명으로 도민 인구 대비 29.6%이고 2차 접종률은 81%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체당 100만 원씩 여러 가게를 운영할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인데요. 접수 시작 5시간 만에 18만여 명에게 1,800억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지 5시간 만인 오후 2시 현재 18만 505명에게 100만 원씩 1,80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같은 시간 방역지원금 신청자는 22만 4,009명입니다. 지급 대상은 이번 달 15일까지 개업한 가게 가운데 매출이 줄었거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업체입니다. 업체당 100만 원씩 여러 가게를 운영할 경우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한 곳은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등 70만 곳입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은 오늘, 짝수인 경우에는 내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겐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번도 운영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국가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는 TV토론을 하자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사과에 대한 여론 추이를 보면서 정책 행보, 대장동 공세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 정비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선대위 국가비전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혁신과 단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협심 단결해서 희망을 만들고 또 승리를 일궈내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쇄신도 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민주당다움도 살리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말싸움으로 치부하는 건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토론 참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선 평가를 국민들께 맡기는 게 도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내 김건희 씨 사과는 김 씨가 결정했다며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며 선대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20일 만에 중앙선대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당내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반박했습니다. 오후에 대장동 현장을 찾은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의혹의 몸통이자 설계자라며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거듭된 TV토론 요구에 대해선 특검을 받고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연내 처리하자며 오늘 오후 국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진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상남도 감사에서 3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게 급여를 기준보다 많이 지급했고 승진 순위까지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서진주 터널 개통 25년이 지나도록 시설물 보수 이력을 남기지 않는 등 크고 작은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경상남도는 단 2명에게만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훈계 조치에 그쳤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관련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 1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 공무원이 받아야 할 급여는 봉급의 40에서 70%입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80%를 지급했습니다. 10달 동안 잘못 지급한 돈은 1,100여만 원으로 3년째 회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안 되는. 2018년 진주시 직원 1,500명 가운데 290여 명의 근무 성적 평정점을 임의로 바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애초 순위 밖에 있던 2명은 승진을 했고 순위 안에 들었던 1명은 탈락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당시 감사원 지적 2달 만에 위반 행위가 반복돼 비난의 정도가 크고 정황상 의도적인 변경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술한 교통시설 안전관리도 확인됐습니다. 서진주 터널에 대한 정기 점검에서 외관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점검 없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개통 25년 동안 한 차례 시설물 보수 보관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하고 나서 정밀 조사를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청소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 낭비 사례로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의 수의 계약 부적정,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 누락, 재산세 감면 추징 부적정 등 잘못된 행정으로 받지 못하거나 잘못 나간 돈이 10여 건에 3억 5천만 원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이번 진주시 종합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모두 31건. 하지만 단 2명의 경징계를 요구했을 뿐 나머지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은 훈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에 참여 중인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며 청년 고용의 중요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있어 대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 구광모 주식회사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2월 대학 졸업자 가운데 전체 취업자는 31만 2,400여 명으로 전체 취업 대상자 48만 100여 명의 65.1%였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취업 후 11달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도 1년 전에 비해 0.2%포인트 줄었고 일자리 이동률 역시 1.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사람과 매출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축소된 데다 사적 모임도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늘었지만 매출액과 종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맹점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맹점 수는 23만 6천 개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습니다. 업종별 가맹점 수를 보면 편의점이 4만 6천 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식업과 치킨 전문점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1년 전보다 4만 4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한식과 피자, 햄버거, 커피, 비알코올 음료에서 종사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무인화 매장이 늘고 있고 외주 업체를 통한 배달 업무가 많아지면서 직원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가맹점 한 곳당 직원 수를 보면 문구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종사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가맹점 전체 매출액도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생맥주 기타 주점은 매출이 15% 넘게 줄었고 한식도 5% 넘게 감소했습니다.
가맹점당 매출액도 1년 전보다 9% 줄었는데 한식과 생맥주, 기타 주점 등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가맹점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함께 줄어든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경남 순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뉴스 그 후, 오늘은 5번째 순서입니다. 거제시 반값 아파트의 개발 입금 환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11차례에 걸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문제가 없다며 석 달여를 버티던 거제시장은 끝내 사업 시행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제판 대장동 사건이라며 전 현직 거제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가 보도한 거제시 반값 아파트의 개발 이익금 정산 의혹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아파트 매출액을 축소하거나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체 수익을 낮춰 거제 시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개발 이익금을 영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분양 매출액을 축소했다고 의심받는 상가 분양가로 누락된 금액은 117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시행사가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사 비용으로 토목공사 등 200억 원 가량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세 번째로 2019년 정산 당시 거제시가 사업 시행자의 개발 이익금을 낮추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경상남도에 제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거제 반값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시민연대가 변광용 거제시장과 박명균 전 부시장, 도시계획과장 등 지난 9월 KBS 첫 보도 이후 정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변광용 거제시장은 최근에서야 허위 정산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업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여 거제시와 거제 시민을 기망하고 제대로 된 개발 이익금 정산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업 시행사를 고발키로 했습니다. 거제시는 재정산을 위한 외부 검증기관 선정에 착수했고 부풀린 공사비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제 반값 아파트 시민연대는 최근 이 같은 거제시의 소송 불사, 재정산 방침에도 꼬리 자르기,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허위 서류를 만든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제시 공무원들에게 또다시 정산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 상태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만 되진다면 거제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지금 거제시가 계속 시간 끌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거제 반값 아파트 시민연대는 이미 확보된 사업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인증하는 기관에 사업비 검증을 의뢰해 이르면 내년 1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동 섬진강 주변에 있던 헬기 예비작전 기지가 59년 만에 지정 해제돼 군민들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동군은 이 터를 사들여 숲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27,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하동 비행장이 국방부의 헬기 예비 작전 기지로 지정된 것은 1963년입니다. 전쟁 등 비상 상황일 때 항공 작전 기지로 쓸 비상 활주로로 육군 항공작전의 근거지가 되는 곳입니다. 섬진 강변을 따라 군사기지로 지정되면서 어민들은 수확한 제첩을 옮기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조업하러 들어갈 때, 올 때 이런 통행의 불편함, 이 헬기장의 관리도 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환경상으로 풀도 무성해 있고.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하동 비행장은 주변 장애물과 도시개발 예정으로 사용 제한이 예상되고 관리가 소홀한 기지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예비기지 33곳 가운데 폐쇄하거나 용도를 바꾼 17곳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동군과 하동주민자치위원회가 하동 비행장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한 끝에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하동 비행장을 예비기지에서 제외한다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사용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일 날짜로 비행기장이 폐쇄되는 걸로 이렇게. 바뀐 시행령이 내일 공표되면 하동 비행장은 59년 만에 군사기지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동군은 해당 부대와 협의를 통해 폐쇄된 비행장 털을 사들여 주변 송림공원과 연계해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숲을 만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하동경찰서는 34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8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민인 이 남성은 198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하동군 악양면의 농장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60대 남성에게 농사와 축사관리, 감수학 등의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내년부터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 500만 원을 3년 동안 3차례 분할 지급합니다. 또 신혼부부나 출산가정에 주택 전세 구입자금 대출 잔액에 이자 1.5%를 2년 동안 지원하고 2명 이상 전입가구에 2년 동안 주민세와 재산세를 지원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리산 천왕봉과 한려해상 다라공원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해넘이와 해돋이 명소에 관광객 입장을 통제합니다. 통제 시간은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1월 1일 오전 7시까지, 1월 1일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로 2차례입니다. 해당 시간에는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정부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사천과 함양, 통영 등 경남 3곳의 살아보기형 관광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사천시의 별주부전 비토섬과 함양군의 함양온데이, 통영시의 슬기로운 섬마을 생활 등 3곳의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에 직접 살아보면서 생활 양식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난히 더 힘들었던 올해 한결같이 그들의 곁에서 봉사하는 삶을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40년 넘는 자원봉사로 국민 포장까지 받은 봉사왕 김숙자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41년 4개월 동안 봉사를 했다라고 정확한 기간이 나오는 걸 보니까요. 첫 번째 봉사 일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기억하죠. 네. 어떻게 기억하냐면 새마을 지도자 연수 교육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해서 제가 시간이 많은 관계로 제가 뽑혀서 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이제 새마을 운동의 날이 이제 4월 21일이에요. 그리고 1980년 4월 21일 날 부산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에 가가지고 2박 3일간 연수를 받고 오니까 이거 자원봉사하는 게 괜찮겠다. 이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동안 어떤 봉사를 하셨는지 뭐 이루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40년 세월 하다 보니까 봉사 분야가 엄청 많아졌네요. 네. 처음에 연수 다녀온 이후로는 그 어버이날 양로원에 위문도 가고 또 그러다가 골목 유치원. 요즘은 유치원 많이 가지만 그때는 힘든 시기라서 골목 유치원도 운영하고 또 이제 연말 되면 김장 나누기 뭐 이제 난방용 기름도 나누고 또 장애우들이 소풍 가기를 원해서 장애우들을 데리고 당항포에 소풍 가는 것도 주선해봤고 또 과부부가 이제 결혼을 못하고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결혼도 주선해봤고 또 지금은 뭐 스마일 홈 닥터 노인들 케어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 생일상도 차려드리고 뭐 여기저기 후원을 받아가 반찬도 갖다 드리고
또 장학금도 연계해드리고.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예, 예. 이런 말을 다 못하실 정도로 예, 많은 예. 봉사를 해오셨는데 예. 말씀 중에 보니까 마산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는 스마일 홈닥터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네네네. 예, 하셨는데 이 어떤 봉사인가요? 예, 이거는 이제 65세 이상 네. 거동이 불편하고 또 생활이 어렵고 돌볼 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네. 또 장애가 있어서 혼자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한 270~80명이 등록돼 있어요. 예. 그분들에게 이제 요일별로 당번이 있어서 안부 전화를 해요. 네. 이제 안부 전화를 하다 보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 뭐 혈압약 타러 가야 된다, 뭐 관절약 받으러 가야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요일 날짜별로 이제 예약을 받아가지고 예. 그날 되면은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에 치료를 도와주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어려운 점을 이제 이렇게 해소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봉사판이 커져가지고 네. 이분들이 어려운 걸 다른 이제 재능을 기부받아가 여분 도와주고 저는 중간 역할밖에 한 거 없어요. 또 제가 다 겸손의 한 건 말씀을. 아니거든요. 예, 네. 봉사 왕이시지만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예, 이 절대 겸손의 아니에요. 말씀이시군요. 실례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힘에 부치진 우리 않으시나요? 나이로는 지금 72? 예. 뭐 설심은 셋대네요. 그러시군요.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으세요? 전혀 힘든 줄은 모르겠어요. 이게 자원봉사가 저를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네. 있는 이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 실제 연세보다 외모는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기도 고맙습니다. 합니다. 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마산보건소에서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가 봉사할 수 있는 판을 잘 깔아주시고 또 저랑 같이 봉사하는 동지들이 있어요. 그 동지들이 이제 봉사를 제가 이렇게 이거 하자 이러면은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주는 같이 봉사하는 동지들이 있고 네. 또 가족, 제 남편이 좀 많이 도와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게 흘러오게 되었어요. 네. 그게 힘든 줄 모르고 했죠. 힘든 줄 모르고. 예. 예. 국가로부터 자원봉사 왕으로 선정이 되셔서 국민 포장까지 받으셨는데 지금 오늘 나와서 하신 말씀은 주로 이제 주변 분들의 공으로 돌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 혼자는 절대 안 되죠. 제가 네. 자원봉사를 해보니까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민관이 합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합해서 네. 같이 했을 때 이게 수혜자들이 더 만족을 줄 수 있고 네. 더 빛이 나더라고요. 네, 오늘 이런 김숙자님의 마음이 내년엔 더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전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TV가 보급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라디오 전성시대였지요. 특히 라디오를 들으며 성장기를 보냈던 라디오 세대에게는 애틋함이 묻어있는데요. 넘쳐나는 미디어 시대, 숨겨진 우리 동네 이야기를 라디오로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이웃과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진해 마을 라디오 제작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15년차) 취비생사 이미경 씨. 직장 생활을 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 중입니다. 스튜디오에 오면 제일 먼저 장비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능숙하게 마이크 기계를 테스트? 켜고 마이크 테스트를 마이크 하며 테스트? 방송을 준비합니다. 미경 씨는 라디오에서 진해와 창원의 숨겨진 명소를 소개하는 DJ입니다. 어린 시절 막연하게 꿈꿨던 라디오 DJ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라디오 DJ나 이런 리포터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약간의 그냥 소망 같은 게 있었는데 진짜 마을 사람들이 하는 라디오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플랜카드를 보고 바로 신청하게 됐어요. 창원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진해 마을 라디오를 개국해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전문 교육을 받은 진해 마을 라디오 제작단 14명은 각각의 코너를 담당하며 다양한 마을 소식과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해를 알리고 또 진해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고 또 불려지기만 하면 이 도시가 기억나는 그런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코너를 담당하는 최장권 씨. 쉬는 날이면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방송 소재를 찾습니다. 평소 눈여겨왔던 가게에 들어가 사연도 들어보고 궁금했던 걸 묻기도 합니다. 오늘은 진해 오래 산 주민을 소개받았는데요. 숨겨진 충무동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간단합니다. 곰탁곰탁 DJ입니다. 진해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진해니까 평생 여기 살았지요. 주민들은 내 이야기가 방송에 나올 소재가 될까 의아했는데요. 라디오로 이야기를 들으니 어린 시절이 떠오르며 추억 여행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안 사시고 먼데 가셨던 분이 들으면 또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추억을 또 떠올릴 수 있고 그런 일이 좋겠지요 뭐. 장건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코너가 고향의 추억뿐 아니라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소통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못하는 이야기, 못했던 얘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동네 사람들한테 혹은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을 라디오 회의가 있는 날. 진해 마을 라디오 제작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송은 매주 일주일에 2편 인터넷에 올라가는데요. 각자의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며 방송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마을 라디오는 주민이 직접 제작하며 자신이 속한 지역의 소식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체입니다. 우리들만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공중파에서 해주지 않거든요.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우리들만의 색깔로 조금은 뭐 세련되고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우리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느껴지는 공감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라디오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마을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들도 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또 지역에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은 우리 진해 마을 라디오에 연락을 주시면 또 알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우리 이웃과 마을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요. 진해 마을 라디오를 들으며 대화가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 숨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혜 씨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 원어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인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2년 동안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 서비스도 대체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립복지원이 오늘 진동면에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국비 등 72억 원이 투입되는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일시 보호시설과 감염병 예방시설이 추가되며 2023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존 회성동에 있던 창원시립복지원은 준공한 지 49년이 지나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창원시가 한국수력원자력, 경남에너지 등 관련 기업과 도심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 사업의 공동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하반기까지 창원 도심 8곳에 전력 생산 기지를 구축해 약 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한 해 15만 메가와트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 4년제 대학이 투자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대로 전국 평균인 1,614만 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가 유일하게 학생 1인당 교육비로 1,802만 원을 투자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한 경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입니다.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한 추위가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파주의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도 회복합니다. 내일 창원의 낮 기온 7도까지 오르고요. 모레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해제되면서 건조주의보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기존의 동쪽 지역뿐 아니라 함양과 합천, 산청 등 서부 내륙으로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창원 영하 2도, 김해 영하 3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와 합천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8,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지만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 또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세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달라지는 교통법규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 때 보행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까지 할증되는데요.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회전할 때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면 반드시 멈추셔야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